여러분 반갑습니다. 캔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5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조직 내 비공식 조직,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조직, 이그젬플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 교회 다닙니다. 교회 조직입니다. 네, 교회 조직 중에서 당구 모임이 있습니다. 당구 모임은 비공식 조직이에요. 아주 잘 모입니다. 재밌습니다. 응집력이 좋습니다. 조직의 응집력이 좋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조직에 대한 얘기입니다. 152번 갑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먼저 체크하고요. 사회 서비스 활동은 민간 조직을 제외한 이런 거 제외한 뭐 무조건 항상 뭐뭐만 이런 거 나오면 삑살입니다. 제외한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사용자 및 경영자 민간단체 포함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개별적인 구체적인 서비스를 전하는데 뭐 그렇구나 뭐 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53번 갑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활용되고 있는 관료제 나옵니다. 관료제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시청, 공무원.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역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직의 복잡한 규칙. 뭐 시청, 공무원 조직의 복잡한 규칙이죠. 창조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조성 향상되지 않죠. 창조성이 없어지겠죠. 뭐 국어 문제죠. 그래서 나머지는 시청 공무원 조직입니다. 154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업무 환경, 생존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장 필요한 거, 생존에 필요한 건 돈입니다. 돈. 자원이 있죠. 자원은 뭐예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있죠. 인적 자원은 뭐예요? 서비스죠. 물적 자원은 돈이죠. 그럼 서비스 나왔네요. 인적 자원, 생존, 돈 좋습니다. 이 돈과 인적 자본으로 어우러지는 이 업무 환경, 정치 경제 이론이다. 돈과 관계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포인트를 잡아내야 됩니다. 이런 포인트를 못 잡아내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하면 공부 재미없습니다. 155번 가보시죠.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문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거 뭐 옳은 거 좋은 말 다 옳은 가치로서의 역할, 중요한 역할, 좋은 말이 다 답이구나. 기억니은 디귿. 156번 가보시죠.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국어 문제입니다. 조직 내부 부서 간의 관리적이고 유기적인 조직 관리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런 거 필요로 하면 말만 들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유계적 조직 관리 기술 이런 거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에서는 이런 거 짜증난다. 이런 건 어디서 필요해요? 시청 공무에서 필요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조직 좋은 말이에요. 조직 간의 통합과 연계를 중시하고 관리 기술을 필요로 하고 좋은 말이에요. 얘만 나쁜 말이죠. 157번 갑니다. 1950년대 카바 나왔네요. 외국 민간. 외국 국가가 아닙니다. 외국 민간입니다. 민간. 카바예요. 시기는 언제예요? 1960년대 6.25 사변 이후에 이런 민간 원주기관협회가 형성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조직 관리가 아직 체계가 안 잡혔어요. 어수선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어수선한 시기에 외국 민간이기 때문에 조직 관리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조직 관리 기술이 미흡했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상식입니다. 158번 갑니다. 핫센필드 나왔네요. 조직 환경 대응입니다. 이거 잘 틀리는 문제입니다. 보통 권위주의는 나쁜 말이지 이래서 전부 다 좋은 건데 이거 찍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수님 권위주의 전략은 뭐예요? 권위주의는 뭐냐면 돈 갑질이에요. 돈 갑질. 권위주의 돈 갖고 갑질하는 거예요. 권위를 부리는 거예요. 권위를 뭘로? 돈으로. 그래서 조직 환경을
압도하는 거. 이게 권위주의 전략이다. 이것도 전략의 한 방법이다라고 보고 경쟁 전략도 방법이고요. 협동 전략도 방법이고요. 방해 전략도 방법이다. 전부 다 전략은 없다라고 보고요. 159번 가보시죠.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리더십 이론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정답 체크하면 1번이네요. 관리 격자 이론은 뭐와 해당되는 겁니까? 인간과 과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상황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으니까 연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대도 아니고 연세대도 아니고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인간과 과업에 대한 내용이다. 찌찌뽕 하시고요. 특성 이론의 비판적 대안으로 행동 이론이 등장하였다. 아하, 그렇구나. 섬김의 리더십은 힘과 권력에 의한 조직 지배를 지향한다. 지향은 끊는 겁니다. 지향이 아니에요. 국어 조심해야 됩니다. 국어 잘해야 됩니다. 지향은 추구하는 거고 지향은 끊는 겁니다. 그래서 지향이 아니라 지향한다. 당연하다라고 보고요. 거래적 리더십은 교환 관계를 기반으로 교환 관계가 거래죠. 상황 이론은 과학 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대응하는 리더십의 효과다. 상황, 과학 환경에 적합하게 대응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60번 가보시죠.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동기 이론은 형평성 이론이네요. 형평성, 아담스가 주장한 형평성 이론은 뭐예요? 앞에 설명드렸죠. 지금 생각나네요. 송중기, 부잣집 막내 아들 송중기가 있고 노숙자가 있다. 똑같이 일해야 되는데 송중기는 놀고 얘만 일하면 뭔가 형평하지 않죠. 직무에 불만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론인데 여기에 적용하는 겁니다. A는 자신보다 성격이 빠른 입사 동기 사회복지사 B와 비교로 보충해야 될 업무 역량을 분석해요. 보충해야 된다 이겁니다. 뭔가 형평이 안 맞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충하려고 뭐예요? 대학원을 진행하겠다. 왜 대학원 진행해요? 보충하려고. 왜 보충해요? 형평을 맞추려고. 왜 형평을 맞춰요? 그래야 서로 찌찌뽕 만족하니까. 형평성 이론이다. 161번 가보시죠.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국어 문제입니다.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지표의 경우 거주시설 생활시설에 하나요. 이런 거 뭐뭐에 하나요. 무조건 이런 거 나오면 삑살이죠. 벌써 삑살 뭔지 모르지만 하나요. 이런 거 나오면 삑살이라 해서 우리 교수님이 답 나왔죠. 그래서 시설에 하나여서가 아니라 시설뿐만 아니라 뭐 인권 문제 뭐 이런 것도 다 평가를 해야겠죠. 평가의 근거는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다. 그래서 이것도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1999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다. 평가의 목적은 시설 운영의 효율성, 이건 뭐 상식이고요. 개별 사업의 복지시설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은 평가의 한계점으로 여겨진다. 그렇구나라고 또 개별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평가 지표 선정 시 현장의 의견 수렴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뭐 상식이니까요. 162번 갑니다. 직무수행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체크하면요. 조직원들에게 직무수행의 기대치를 전달하는 목적을 직무수행의 기대치를 전달하는 목적을 있으니까 그게 당연히 직무수행 평가겠죠. 기준의 확립은 평가의 마지막 단계. 기준의 확립은 마지막에 기준 확립은 뭐겠습니까? 앞에서 해야죠. 도표 평정식 평가는 관대와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관대와 인간의 정이 있어요. 관대와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기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평가보다 많은 비용이 소모되며 어려움이 있다. 자기평가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평가보다 많은 비용 별로 안 들어요. 자기평가니까. 동료평가는 직무에 대해서 평가 대상자보다 넓은 지식과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평가 대상자보다 넓은 지식과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뭘 동료평가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시 뭐 신경 쓰면서 합니까? 삑살이겠죠. 163번 갑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이 아닌 것은 책임성이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회복지조직 후원금 사용 정부의 미공개 후원금 공개하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 그렇구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구칙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렇구나. 배분사업 공모를 통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재정 시행한다. 그렇구나. 사회복지 예산 수입을 위한 주민참여 그렇구나. 라고 보고요. 164번 갑니다. 최근 사회복지 행정의 환경 변화를 옳지 않은 것은 최근입니다. 복지다원주의 패러다임 프로그램 위아더 월드 국가 주도가 아니라 뭐예요? 국가 민간 위아더 월드다. 국가 주도 삑살이다라고 보고요. 지역 주민 활성화 다 좋은 말입니다. 165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직원 능력 개발 방법은 지속적으로 지속이 뭐예요? 계속이죠. 끝.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66번 갑니다. 직무 소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직무 소진 번아웃 소진된 겁니다. 그래서 직무에 비롯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다. 상실하는 과정이다. 직무 현장에서 감정이입이 업무의 주요 기술인 직무 현장에서 그렇죠. 감정이입이 업무의 주요. 감정이 흐트러진 거예요. 이게 번아웃이죠. 그래서 모두 해당된다. 167번 가보시죠.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협력, 혁신, 다같이 이런 겁니다. 다같이 협력하자. 그래서 새로운 비전 제시, 지적 자극, 조직 문화 창출을 지향한다. 지향은 추구하는 거니까 좋은 말이겠죠. 그렇구나라고 답 딱 떨어집니다. 성과에 대한 금전적 보상, 돈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보상은 거래적 리더십이다. 조직 목적 개인이 아니죠. 위아더 올고 다 같이 하는 거다. 그래서 정답 기억이다. 168번 갑니다. 사회복지관의 우편으로 잠재적 후원자에게 직접 도와주세요.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거죠. 다이렉트 마케팅이다. 169번 가보시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상 사회복지관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될 서류가 아닌 것은 결산, 세입, 세출 명세서, 세입, 세출 들어오고 나가는 건 뭐예요? 결산보고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해야 돼요? 예산을 설정할 때 예산보고서에 하는 거죠. 예산 설정, 예산보고서에 해당한다. 결산이 아니라 예산에 해당된다. 170번 가보시죠. 총체적 품질 관리.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 만족이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의 집단적 노력을 강조한다. 그렇죠. 위아더 또 다 같이 고객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현상 유지가 조직의 중요한 관점이다. 현상 유지가 아니라 고객 만족이다. 의사결정은 전문가의 직관을 필요하다. 전문가 직관이 아니라 고객 만족이다. 구성원들의 각 부서는 경쟁체이다. 경쟁체가 아니라 고객 만족이다. 품질 결정은 전문가 아니다. 고객 만족이다. 고객 만족 위아더 월드. 171번으로 가보시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도입을 시대순으로 나열하는 연대가 나왔네요. 연대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미음 순이네요. 사회복지 전문 요원 1987년도, 보건복지부 사무소 시범사업 1995년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004년도, 희망복지지원산 2012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4년도. 그래서 흐름체계 알아두시고요. 연도가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는 것도 미덕입니다. 이 정도는 외울 수 있다라고 하면 외우시고요. 이 정도도 스트레스 받았는데 뭔가 찜찜하다 그러면 이런 흐름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2번 가보시죠. 이건 쉽죠. 시간별 활동계획도표 칸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 니은, 리을이네요. 먼저 삑사리 해볼까요? 시간별 활동계획의 설계는 확인, 조정, 계획, 진행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방침, 관리, 기획, 설계죠. 방침, 관리, 기획. PDCA라고 하죠. P, 이것도 틀렸네요. P가 뭐예요? 플랜, 계획이죠. D, 실행, C, 체크, 확인, A, 조정이다. 그래서 계획, 실행, 체크, 확인, 조정, 방침 관리에 해당한다라고 보고요. 디귿, 목표 달성 기간을 정해놓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설정된 주요 활동과 시간 계획을 연결하는 도표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최단 기간에 목표 달성을 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펄트라고 하죠.
헨리 칸트 나왔으니까 칸트 기법이겠죠. 카트 똑같은 말입니다. 활동과 활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게 합니다. 시간별로 이렇게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활동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가 힘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73번 갑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목표에서 성과 목표에 해당하는 것은 성과 목표는 뭐요? 성과 목표와 동의어는 영향을 미쳤다, 영향을 끼쳤다, 결과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향과도 같은 의미죠. 자아존중감 10% 이상이 향상한다. 이건 영향을 끼친 거죠. 성과가 있는 거죠. 성과 목표에 해당되고요. 나머지는 활동 목표입니다. 활동을 한 것입니다. 174번 가죠. 품목별 예산이 나오면요. 품목별 예산과 나오면 항상 찌찌뽕 할 수 있는 게 성과주의 예산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성과주의 예산이 뭐냐? 성과를 위해서 신축하게 예산을 만드는 걸 성과주의 예산이고요. 품목별 예산은 전년도 기준을 대비해서 조금씩 변형하는 걸 품목별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짜임 쉽게 하는 건 품목별, 성과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긴박하게 예산을 정하는 거 성과주의죠. 신축성 있게 나왔네요. 이건 뭐예요? 성과주의죠. 나머지는 품목별이겠죠. 175번 갑니다. 중장년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이런 사람들 전문가죠. 이런 소수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걸 뭐라고 그래요? 초점 집단이다. 전문가 소수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수집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 초점 집단 조사다. 176번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효과성. 효과성과 대비되는 건 뭐예요? 효율성이겠죠. 효과성은 뭐예요? 결과죠. 목표, 결과. 목표를 달성했네요. 결과죠. 효과성이다. 나머지는 효율성에 해당합니다. 117번에 가죠.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사회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관은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전담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지방자치마다 의무 설치는 아닙니다. 중산층 주민을 이용할 수 없다.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팀 구조를 활용할 수 없다. 다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178번 가보시죠.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체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받는다. 보조금 받는다. 공공행정체계와 민간행정체계로 구성된다. 그렇구나.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어디라고요? 보건복지부다라고 보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일반 행정체계로 포함되어 있다. 그렇구나. 사회복지 행정체계에는 영리사업도 참여하고 있다. 그렇구나. 뭐 문제 나오면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영리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다. 또 이렇게 나오겠죠. 장난질로 참여할 수 있다. 체크포인트 해두시고요. 179번 갑니다. 과학적 관리론. 과학적으로 관리해야겠죠. 어떻게? 과학적으로. 지가 다 써있잖아요. 리얼. 경제적 보상을 통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다. 왜? 과학적이니까. 딱 떨어지죠. 집거나 나왔네요. 집거나 나오면 관료제입니다. 집거나 관료제 찌찌뽕. 호손공장에서 실험 결과. 호손공장은 인간관계 이론, 동기부여, 따끈따끈한 이론,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이런 다 같이 우리 힘을 냅시다. 이런 거 실험한 게 호손공장의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호손은 과학적 관리가 아니라 인간관계 이론입니다. 180번 가보시죠. 다음에서 설명하기는 조직 이론은 효과적인 조직관리 방법은 조직이나 처한 환경, 조직이 처한 환경과 조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황이라고 하죠. 딱 써있죠. 국어 문제입니다. 상황이로. 181번으로 가보시죠. 비영리 조직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영리 조직. 한국에는 비영리 조직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다. 웃기지 마라. 있다. 뭐 나머지는 상식입니다. 182번 가보시죠.
다음에서 해당하는 사회복지조직의 구조의 변화. 어렵게 느껴지지만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버넌스, 이 뜻만 알면 거버넌스는 협치입니다. 협치. 민관 협치, 즉 민간 조직과 국가 조직이 협치해서 뭘 이끌어내자. 이게 거버넌스예요. 그러니까 A 지방 자치단체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공공기관 뭐 이런 전문단체하고 협치한다 이겁니다. 지역복지 협치구나. 지역복지 거버넌스 그렇죠. 거버넌스는 뭐라고요? 협치, 민관 협치를 의미한다. 거버넌스만 하면 해결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는요 볼 거 없어요. 183번 갑니다. 사회복지적의 환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른 기관 경쟁은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한다. 상식이죠. 나머지는 상식입니다. 이런 건 뭐 인문학 문제예요. 서비스 문제예요. 이런 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성격 고쳐야 돼요. 184번 갑니다. 관리격자 쉽지요. 관리격자에서 리더십 유형은 자신은 화기애애한 조직 분위기예요. 화기애애해야 돼요. 인간 중심이네요. 화기애애다 인간 중심 1구에 해당되겠죠. 인간 중심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컨츄리하다. 컨츄리 클럽. 컨츄리하는 게 왠지 인간미가 있잖아요. 컨츄리 클럽 인간 중심형이다. 1구에 해당한다. 그래서 화기애애한 조직 분위기 딱 나오면 여기도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185번 가보시죠. 다음은 해당하는 리더십 유형. 이거 국어 문제입니다. 참여 동기가 증대되는데 참여 나왔으니까 답이 뭐예요? 참여 리더십이죠. 초등학교 1학년 문제입니다. 186번 가보시죠. 인적 자원 관리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딱 봐도 재무는 돈 물적이죠. 정답 5번 재무는 물적이다. 뭐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나오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187번 갑니다. 직무를 통한 OJT 교육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OJT 교육은요. 직원이 지출한 자기개발 비용을 조직에서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직원이 지출하는 거 OJT 교육은요. 일반적으로 조직의 상사나 선배가 교육을 기술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기 개발하는 거예요. 회사가 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OJT 교육. 회사에서 OJT 교육 시킨다. 연수 가는 거. 회사에서 돈 내주는 거 아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OJT 교육은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 개발은 뭐예요? 자기가 부담하는 겁니다. 자기 개발은 자기가 부담한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것, 조직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 꼭 체크 포인트 두시고요. 일반적인 업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구나. 조직 외부의 전문 교육기관에서 제공한다. 내부입니다. 내부. 188번 갑니다.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는 직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급여 수준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외울 거 없습니다. 직무 급여 수준은 안 들어간다. 또 거꾸로 청개구리 또 이런 거 외우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어떻게 돼요? 성격 고쳐야 돼요. 이런 거 외울 시간에 급여 수준은 아니다. 또 재무는 아니다. 이런 것도 채용 배치평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맨날 이런 거 노트에 적고 외우고 또 이런 거 노트 적고 왜 거꾸로 가요. 급여 기술에 포함된 거 직무병증 이거 헛발질이에요. 필요한 부분은 제가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설명드리는 건 외우시고요. 넘어갈 건 넘어가십시오. 예산 이건 뭐 우리 많이 했습니다. 영기준 예산은요. 말 그대로 제로 베이스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겠죠. 기본 뭐 데이터 없이 그냥 지금 효율에 맞는 거 영기준이다.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제로 베이스니까요. 성과주의 예산은 말 그대로 성과를 위해서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 지향이다. 업무 중점 성과 지향이다. 기획 예산 제도는 미래를 기획하는 거죠. 미래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해야겠죠. 이거 국어 문제죠. 품목별 예산은 뭐예요? 전년도 예산에 근거로 해서 만든다라고 했고요. 190번 갑니다. 사회복 조직의 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후원금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유동적인 지원이다. 당연하겠죠. 국가와 지방자치의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한다. 뭐 이런 건 다 볼 것도 없습니다. 191번 갑니다.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서비스 질은 사회복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기준이 될 수 없는
질은 당연히 기준이 되겠죠. 서비스의 양과 질은요. 이것도 국어 문제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92번 갑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변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아주 연도 외우는 거 아주 짜증납니다. 하지만 여기 나온 연도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짜증나지만요. 외우시기 바라고 저는 정말로 이거 연도 나오면 짜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조진스케요. 그런 분들은 흐름 맥락만 잡으십시오. 첫 끝발 잡으십시오. 첫 끝발 뭐예요? 보건복지사무소 시범 사업은 1995년이다 라고 보고요. 맨 마지막 끝발은 뭐예요? 니은이네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19년이다 라고 포인트 잡고요. 흐름만 잡으시고요.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사무소 시범사업은 1995년도, 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2004년도, 또 사통망원 행복이임은 2010년도, 읍명동 허브 2016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2019년도다. 그래서 2019년도, 2010년도, 읍명동 허브 2010년도 이 정도만 체크 포인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3번으로 가보시죠. 국어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국적시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포괄성은 당연히 다 포괄한 거죠.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 충족도 한 가지 욕구가 아니라 다양한 욕구죠. 뭐 국어 문제 쉽지요. 다양한 욕구를 하는 게 포괄성이다 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뭐 상식이죠. 다양한 서비스, 통합성, 양과 질, 적절성, 충분성, 또 제약 없이 접근성, 충분한 사회복지 전문가 전문성. 194번 갑니다. 기획의 모델과 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쉽습니다. 방침관리 기획 중 나오죠. 체계 이론 나오면 뭐 체계 이론은 논리 모델입니다. 체계 이론 논리 모델 찌찌뽕 뭐 쉽습니다. 어떻게 체계적으로 투입 활동 산출 성과의 도식화로 체계적이다. 딱 떨어지죠. 전략적 기획은 과정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전략적이니까요. 칸트 도표는 진행 시간별로,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 폴트는 과업의 순서죠. 순서에 대해서 임계 통로, 가장 빠른 방법을 찾는 거, 임계 통로, 과업의 순서,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 폴트에 해당됩니다. 195번 가보시죠. 마케팅 믹스, 이것도 서비스 문제죠. 성과는 해당되지 않는다. 입지 나왔죠. 플레이스, 입지, 유통, 경로 또는 뭐 유통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유통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또 유통 경로 나올 때도 있고요. 입지로 나올 때도 있고요. 장수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판매 촉진, 프로모션, 판매 촉진 나올 때도 있고 홍보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성과는 아니다. 196번 갑니다. 비영리 조직 마케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공식 사업과 수익 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당연하죠.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197번 갑니다. 볼 거 없다는 읽을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왜? 너무 쉬우니까요. 번데기 문제, 뻔뻔뻔뻔뻔뻔. 뻔한 걸 뭐로 읽어요? 시간 낭비하게. 사회복지 체계 입상 평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효과성 평가. 이거 상식이죠. 비용 나오면 뭐예요? 비용 나오면 효율성이다. 찌찌뽕만 시키면 뭐 공부 겁나게 쉬워요. 비용 효율성이다. 답 나왔죠. 나머지는 뭐 그렇구나라고 보고요. 198번 갑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기억, 리이다. 평가는 3년입니다. 3년 만화, 평가 실시는 3년이죠. 평가 결과의 비공개 원칙 공개입니다. 니은, 디귿, 픽셀이죠. 평가 결과를 시설전에 당연하겠죠. 199번 갑니다. 사회복지 평가 기준이 되는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용 절감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목표 관련성이 없다. 관련성이 왜 없겠어요? 관련성이 있겠죠. 상식이죠. 뭐 해설할 건덕지기가 없어요. 왜? 너무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200번 갑니다. 우리 행정은 파이널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행정환경의 동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에 대한 생활시설 거주소의 퇴소를 금지하고 있다. 퇴소를 무슨 깜빵도 아니고 왜 퇴소를 금지해요? 퇴소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상식이죠. 행정론 진짜로 100점 맞을까 봐 걱정해요. 100점 맞으면 아니 되옵니다. 80점만 맞는 이런 미덕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합격을 키워넘어서 저는 법제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